국제 커플의 타이틀을 잠시 내려두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인스타 댓글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호주 어학연수와 일본 워킹홀리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답변해 드리다가 혹여나 놓쳤던 한 분마저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담아봐요. 제가 왜 19살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지, 호주에서의 어학연수는 어땠는지, 더 나아가 인생에서 그런 자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주에서 찍어놨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들을 마구마구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에 항상 목이 말라있던 아이였어요. 17살 때 혼자 일본을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제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찾은 기분이었는데, 혼자 일정을 만들어보고 일정에서 벗어나서 낯선 길로도 들어가보고 그 문화에 녹아들고 17살 때 이런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18살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래왔던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뤘음에도 여행에 대한 갈망, 새로운 인연, 경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던 저는 학력, 캐리어를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대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자가 된다고 한들, 짧은 휴가를 써서 그 좋아하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들 아쉬움만 남을 그 여행이 내가 과연 꿈꾸던 삶일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나다운 삶을 살까? 하는 생각에 저는 과감히 어린 나이에 이룬 디자이너라는 꿈을 내던지고 호주 어학연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조건은 돈이 아닌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보다는 어학연수라는 이런 큰 도화지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려나가다 보니까 호주의 시드니로 그 첫 무대를 결정짓게 되었어요. 시드니는 낙천적이고 다채로운 호주의 큰 도시 중 하나예요. 제 영상에서 자주 나오던 이 노트에 호주 시드니 지도를 그린 건데요. 근교 여행을 하기도 정말 좋아서 호주 시드니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유학 등의 이런 공부 목적은 다 학생비자라는 형태로 통일이 되는데요. 저는 우선 비자 준비를 비롯한 홈스테이 안내, 학교 입학 문제 등은 다 대행사랑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대행사는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비자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시고요. 어학교 추천, 홈스테이 마련 등을 도와주시는 한 업체예요. 업체분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후에 나에게 맞는 학교나 홈스테이를 이제 거듭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대행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서류는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와 같은 기본 증명서와 그리고 건강한 신체입니다. 호주의 학생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가능한 정말 매력적인 비자 중 하나인데요. 특히 호주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비자 합격 전에 신체 검사를 거치셔야 해요. 사실상 동사무소 가서 서류 뽑고 병원 가서 피 뽑고 하는 거 외에는 대행사가 다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비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제 학생 비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감사하게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저 호주 갔을 때 영어 진짜 맹세코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인스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홈과 함께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나마 맛보기로 알려드리자면, 우선 어학연수 출발 전에 저의 회화 능력은 Hello, Thank You밖에 몰랐던 그런 정도였고,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어학연수 초반에는 내가 말을 적게 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감 회화를 먼저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가 말을 적게 하더라도 계속 상대방이 말하게끔 공감해주고 리액션 해주면은 이제 해외에 도착해서 초반에 귀가 트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그 이득을 봤던 것 같아요. 공감 회화를 어떻게 배웠냐면 유튜버 올리버 선생님의 공감 회화 영상이 있어요. 또 유튜버 디바제시카님 회화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내고 노트하고, 호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 노트 이렇게 슬쩍 보고 처음에는 그 국어책처럼 반응을 했었지만 그게 혀에 배이고 몸에 배이니까 그런 공감 능력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회화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단어 하나하나를 외울 게 아니고 그 짧은 문장 통째로 입에 익혀주세요. 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짧은 문장들 있잖아요. How have you been? Would you like to join with us? Would you like to take a break with me? 그럼 그 짧은 문장들을 그대로 익혀주시면은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자세한 꿀팁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가 1년 동안 다닌 시드니 시티에 위치한 그 어학원은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있는 학교였어요. 주에 $250, 한 달에 $1,200 정도? 비교적 조금은 센 학비만큼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 여러 국적의 친구들, 영어 못해도 정말 상관없어요. 영어를 배우러 가는 입장이잖아요. 학교에는 총 12레벨이 있어요. 입학식 때부터 레벨 테스트를 친 후에 나에게 적합한 레벨을 부여받은 후 이제 그 레벨이 모여있는 반을 고르게 되는데 IELTS를 비롯한 그런 자격증을 위한 반부터 퍼블릭 스피킹 클래스, 취업을 위한 비즈니스 클래스, 회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클래스, 아르바이트를 위한 카페 클래스. Would you like to drink coffee? Not today? Mocha. Mocha. How can I spell your name? June. June? Like this? Oh my goodness. Whose coffee is this? Right, because we can use them. Can you put... Hey! $10 please. $10 please. Come on, man. Yes! 다양한 인종이 뒤섞인 그런 클래스 안에서 배우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소통, 교감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호주가 이민국인 만큼 타이 레스토랑 종업원은 타이 사람, 일본 레스토랑 종업원은 일본 사람, 한국 레스토랑 종업원은 한국 사람, 그런 경우가 엄청 허다했어요. 영어를 아예 못하셔도 자국어를 써가면서 돈 버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호주까지 간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호주에 도착한 지 한 달여 만에 일을 구했던지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오지잡은 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조금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일을 시작하자마자 영어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일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어학원에서 수준이 비슷한 애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만 하다가 그 아이들을 호주에서 생활한 지 한 2, 3년 된 애들이니까 막 걔네가 하는 말 다 귀에 맴돌고 따라하게 되고 또 근무 중에 손님에게 드리는 서비스 멘트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한국에서부터 그런 서비스용 폴라이트한 멘트를 좀 공부를 해두시고 직접 해외에 몸을 담궜을 때 그런 한정적인 멘트에서 점점 용기 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 한번 써보고 하다 보면 언어의 폭이 점점 넓어지시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집세, 학비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용, 그리고 어학원 비용,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호주에서 한국처럼 월 45만 원 원룸 같은 얘기는 꿈 같은 얘기예요. 쉐어룸이라고 한 방에 2명, 많게는 4, 5명 정도가 생활하는 게 대다수이고 그 집 위치가 시티에 가까울수록 방을 공유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비용은 높아져요. 호주는 모든 지불에 있어서 주급으로 따지니까 기본적으로 주에 15만 원, 많게는 25만 원 정도. 저는 호주 어학연수 초반 한 달간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서로 몰래 선물도 주고받고 개인 공간이 크게 있고 식사 역시 해주셨던지라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지불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식비와 교통비. 호주 물가가 비싸다고들 하지만 홀스, 우월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 굉장히 세일도 많이 하고요. 육류, 과일, 채소 같은 게 생각보다 정말 저렴해요. 소고기 한 덩어리가 기본 7,000원에서 한 15,000원? 가슴살 한 덩어리도 3,000원이고 청포도 제철이 되면 3,000원, 머시룸 한 6,000원? 외식 한번 하실 때는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2만 원은 깨지는데 전략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급식이 따로 없는 어학원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신다면 식비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교통비는 오펄카드라고 해서 한 번 탈 때 2-3,000원씩은 깨진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환승 개념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됐던 기억이 나요. 어학원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120만 원가량. 제 1년 어학연수를 계산해보자면 학비가 1년에 1,200만 원, 집세 대략 1,500만 원, 총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제가 1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해오면서 그렇게 벌어놨던 돈으로 다녀온 거고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과 포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렵게 이룬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호주로 갔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여정이 끝나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고졸인 만큼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컸었는데 사실 현실과 익숙한 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갔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거기서 얻은 경험,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가 몇 개나 될까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돌아온 주에 명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면접 알바에 바로 통과했었고요. 지금은 영어, 일본어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상 배웠던 경험과 언어를 까먹지 않게끔 이제 손님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언어 한 개를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학연수 중에 힘들었던 거는 학교 출석률.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민국에서 이 학생은 이 비자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고 호주에서 추방당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그 날짜로 기록된 그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몸은 안 좋지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끊으려고 막 9만 원 내야 하지. 수업 한 번 빠졌으니까 수업 진도도 늦어가지. 그런 시스템이 좀 심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힘들더라고요. 시드니 인종차별에 대한 민낯을 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존재하고요. 저 역시도 길거리에서 막 삿대질 당해본 적도 있고 면전에다 대고 곤니찌와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이 봤는데 처음에 영어로 대받쳐줄 그런 용기나 언어 실력도 없고 다행인 거는 영어가 너무 유창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영어가 좀 는 상태에서 들어본 인종차별도 그냥 참 아무 말 대잔치.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참 한정적이라 가지고 또야 뭐 또 구체적으로 욕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그곳에서 배운 언어와 경험 그리고 어쩌면 만나게 될 연인 그 여정을 통해서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나고 자랐던 자랑스러운 한국 그 익숙한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낯선 곳에 나를 집어 던져놨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 지금 일상을 내던지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짜 열정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내던진 채 미지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도 여행처럼 사는 사람이래요. 네, 지금까지 질문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곧 일본
워킹홀리데이도 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통가나 채널을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곧 2만 명이 돼요.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토미 한국 여행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가지고 곧 한 프레임에 저희 2명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통가나 지금까지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봐요. 안녕.